질문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그 책임이 종식된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도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런 시각은 저는 민주당적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엄이 국회 해제 결의로 해서 2시간여 만에 끝났고 그리고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어서 파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퇴진되었고 이제 처벌만 남겨두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윤석열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히 교활한 정치 선동이고 그리고 본인의 범죄 방탄과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변칙적이고 편법적이고 반칙적인 그런 그 법률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재명의 종합적인 총체적인 백화점식 범죄, 부패 범죄를 방탄하려는 그런 그 기도 음모를 내란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페이크하고 속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 계엄령과의 관계는 저는 제가 선의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과의 연대 이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째,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을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꼬장꼬장한 성격 그리고 강력한 선명한 민주화 투쟁 경력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계엄을 한다 그러면 국무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거나 강력한 저지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와 걱정 때문에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김문수 국무위원을 이 내란이 아니라 그 계엄령을 얘기하고 있는 논의하고자 하는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두 번째, 어제 이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란을 갖다가 옹호한 것이다 라는 논리는 참으로 어이없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그 자리에 만약에 참석하고 있었다면 저도 안 일어났을 겁니다. 서영교 의원의 국무위원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안하무인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아직 확인도 되기 전에 모든 사람을 다 내란 동조범이라고 하고 일어나서 마치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세워서 인사시키듯이 그러한 식의 무례하고 폭압적인 태도는 이것은 국회를 갖다가 오히려 국회의 권위와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엄호하고 찬성하기 때문에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폭압적이고 그리고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일어났을 거다. 제 성격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로 해서 김문수 후보가 마치 계엄을 옹호하고 계엄과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매우 비굴하고 비루한 짓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인의 범죄형 방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증거가 없다고 어저께 얘기를 하던데 증거가 없으면 왜 재판을 안 합니까? 빨리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가 없는데 유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김문수 후보가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증거가 없으면은 그냥 재판 계속 받아서 빨리 무죄를 받아서 이 혼란을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답은 그겁니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김문수 후보가 개헌과 관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김문수 후보의 자기 나름대로의 품격과 소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포지션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 지나친 그 꼿꼿함과 고수가 민주당의 빌미를 일부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헌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그리고 김문수가 국무회의에 있었으면 아마도 아마 굉장히 보기 볼만한 그런 총극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그런 정도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개헌과 연결된 후보다 이렇게 매도를 할 거라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재판을 중지시킬 것이 아니라 재판을 계속 받아서 빨리빨리 무죄를 받고 나라를 좀 편안하게 만들고 또 대선 이후에 집권하더라도 안전하게 안전한 대통령이 안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불안한 대통령이 아닌 안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 표현으로 마칠까요?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아봤으면 하는데 다 궁금증이 해결되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이어 우리 또 자리 예, 제가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팔딱팔딱 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김대중을 모셨던 노무현을 모셨던 문재인을 모셨던 분들이 과연 김대중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노무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문재인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왔던 분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아까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반칙과 편법을 강력하게 몸으로 저항해가면서 바보싸우리까지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반칙을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가치로 그 소신으로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순수함과 그리고 원칙주의자로서 그 순수한 원칙주의자로서 경쟁력을 갖고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실체를 보십시오. 어디서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으며 어디서 상식과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순수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온갖 반칙과 변칙과 편법과 비리와 그리고 괴변이 난무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은 매장되고 불법과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고 그리고 오직 아청과 아부의 유토피아가 되어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던 분들이 아이고 잘됐다 이재명한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보이고 나 여기 있어 라고 아부와 아첨할 기회가 정말 기가 막힌 천재이구다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재명 후보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와 새미래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러한 비호하고도 처참하고도 한심한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스스로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지해왔던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께서도 과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남아있는지 과거의 민주당의 DNA가 한 톨이라도 남아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번에 투표에 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상식과 그리고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그리고 양심에 단 하나의 꺼리낌도 없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노갑 고문께서도 금년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101주년 탄생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인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변질됐는데 내가 그동안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년 때문에 참아왔지만 올해부터는 할 소리를 하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김대중 대통령께 부끄럽지 않은 비서실장으로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옳은 소리를 계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서 그 남은 권력의 찌끄리기, 떡고물에 고물에 연연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외롭지만 우리 저번 민주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외롭지만 어렵고 험난한 길을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선택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내 인사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만 닥치고 있어라.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협약식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고요. 내일은 정책 협약식이 있을 예정이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정책협약식은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사를 방문했기 때문에 내일은 저희가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을 해서 정책협약식을 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청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